MBC 긴급 속보에 발칵 뒤집혔다. MBC 단독 입수입니다. 오전 11시 기습 발표로 결국 밝혀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와, 이렇게 끝나는구나. 국힘도 경악 초토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12월 3일 밤, 전쟁이라도 난 건지,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 건지, 또 공부하던 학생들은 집에 가도 되는지를 걱정해야 했던 그때. MBC는 그로부터 이틀 동안 112에 접수된 2,400여 건의 관련 신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그날 시민들의 목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우리 사회가 어떤 혼란과 공포를 겪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난 3일 밤 112 상황실에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10시 반 윤석열 대통령의 난데없는 계엄 선포에 전쟁이 난 거냐? 는 당혹스러운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전쟁 났어요? 비상계엄 뉴스가 나오는데 어디 숨어야 돼요? 너무 무서운데 전쟁이 나는 건가요?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 밖에 다녀도 되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밤 11시를 기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되자 문의는 폭주했습니다. 배달 기사인데 밤에 못 다니는 건가요? 술집 종업원인데요. 문 닫아야 하나요? 학부모들은 자녀의 귀가를 걱정하며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우리 애가 학원에 있는데 11시부터 통행금지라네요. 독서실에서 못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새벽에 집 들어가려 하는데 문제 생길까요? 대중교통은 다니는지, 출근은 할 수 있는 건지 시민들의 불안은 극도로 치솟았습니다. 경찰은 확인 중이라며 뉴스를 예의주시하라는 안내만 반복하다 국방부나 정부민원 콜센터에 문의하라 며 발을 뺐습니다. 국회에 군이 투입되던 밤 11시 반쯤 다시 신고가 폭주합니다. 경찰이 국회를 막습니까? 할 짓이 없습니까? 군인이 지금 위법하게 진입하고 있는데 출동을 부탁드립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강릉 사무실은 우발적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사무실 인근에 경찰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비상소집령을 받고 당황한 군인들도 112 상황실로 몰렸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비상계엄으로 동료를 깨워야 하는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거주 호수를 모르는데 방법이 없나요? 제가 예비군 7년 차인데 갑자기 끌려가나요? 이날 112 상황실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가라는 신고 10건이 접수됐습니다. 2. 단독 KTV 직원 폭로, 이은우 원장이 계엄 편들라 지시. 123 계엄 사태 때 이은우 국민방송 원장이 계엄의 정당성만을 강조하는 보도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다.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야 대표의 입장과 국회 상황 등을 고르게 전달하려 한 직원에게 윤 대통령의 입장만 강조하는 보도를 하도록 이 원장이 지시했고, 저항하는 직원에게는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내부 폭로에 나선 이는 이 회사에서 17년간 방송 자막 담당으로 일해온 지규철 씨다. 지 씨는 123 내란 사태 때 계엄 미화 자막 지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다. 탐사보도그룹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지 씨를 만나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았다. 지 씨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KTV 원장으로 낙하산 임명돼 왔다며 123 내란 사태 때도 정부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지규철 씨가 계엄 사태 때 겪은 일들이 단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정확히 기록되어야 할 공공재와 같다고 판단해 인터뷰 원문을 공개한다. 지규철 씨가 언론에 자신이 겪은 일을 자세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은 지 씨와 이나눈 일문일답 내용.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보도건으로 부당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해달라.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관련된 뉴스를 송출을 했다. 그런데 저는 이 계엄 자체가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21세기의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니까. 이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라 판단했다.
계엄군이 국회로 들이닥치면서 이제 뉴스의 중심이 국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달라고 말한 내용. 한동훈 대표가 이게 비상계엄 위법이다 이런 식의 발언 이런 것들을 그냥 보도했다. 시민들이 국회에 막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지 않나?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추5호 방송보도부 편집팀장이 원장 지시라고 하면서 연락이 왔다. 추5호 팀장이 원장 지시라고 했나? 그렇다. 원장 지시를 하는데 원장이 보통 전에는 원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껄끄러워서 그런지 전화를 추5호 팀장한테 시켰다. 그 팀장을 시켜서 관련된 자막을 내려달라. 대통령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빼고 대통령실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행정 업무 관련된 것만 하고 나머지 다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거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러니까 이런 짓이 따르지 말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또 계속 여러 차례 전화가 왔다. 저는 계속 올렸고 거기는 자꾸 내려달라.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러는 거다. 자막을 내리라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틀라는 것 아닌가? 그렇다. 말하자면 그런 식이다. 그건 말이 안 되잖나? 지금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인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정보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거기는 그러기에 제가 추5호 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KTV 주인이 누구냐? 정부냐? 그러니까 우물쭈물한다. 또 제가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지시는 측에서 자막에 집착했던 것이 시청률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는 대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나마 자막 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편이었다고 한다. 때문에 역대 원장들 모두가 자막 뉴스 내용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원장들 모두가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었다 보니 친정부 자막 뉴스 생산에 공을 들였던 것이다. 이번 123 내란 사태 때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내란 행위라는 여야의 목소리는 생략하고 그저 정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했지만 내란 동조 세력은 곳곳의 정부기관에서 여전히 반란을 꾀하고 있다. 또 그중 한 곳으로 보인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난 2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됐다. 자막을 내리라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원장 지시라는 건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원래부터 KTV 원장이 주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사람들 역시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어디서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이미 범죄자인데 범죄자 얘기를 자꾸 신임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왜곡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계속 거절을 했다. 그랬더니 한참 뒤에 이제 계엄이 해제됐고 사필규정이네 이랬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좀 있다가 저는 관련 시민들의 움직임, 정치인들의 발언도 이럴 때는 중요하니까 계속 올렸다. 그랬더니 팀장님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저한테 그랬다. 그 후로 어떻게 됐나? KTV 측에서 내가 맡은 업무를 대체할 새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 공고를 낼 테니 거기 다시 응모를 하라더라. 그런데 이건 과거엔 없었던 일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인력 문제를 이유로 채용 공고를 냈다. 이건 사실상 해고 통보다. 한 번도 이제 새로 뭔 전형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데 이번에만 그러니까 그건 사실상 나 떨어뜨리겠다. 그 뜻이다. 국회에서 이런 내용 문제 삼으니까 지금 붙여줄 테니까 다시 이력서 내고 면접 봐라. 그런 전화가 방금 왔다.